지스쿨.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유아 임용을 맡고 있는 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강론반 강의를 앞두고 OT 영상을 촬영하는 날인데요. 제가 개론반을 이제 개강을 하면서 1년을 끌고 가는 우리의 전체적인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다루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제외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순서는 동일한데요. 개강반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강생 전용 자료 안내 드리고 스케줄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카페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하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강반을 소개하면요. 이 개강하는 반은 강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즉 각 교과목을 배우는 그런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는 지금 총 4권인데 이 4권 안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우리의 그 누리과정 영역별로 함께 묶여 있어요. 지금 보시면 미술, 음악, 동작 교육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어와 문학 교육이 같이 한 교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교육, 사회교육에서는 이제 사회성 발달과 사회교육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을 함께 마지막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교과목당, 예를 들어서 음악이면 음악, 뭐 수학이면 수학, 이러한 각 교과목당 1.5에서 2주차 정도 이렇게 맞물리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과정의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AB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험지를 아마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평가원에. 왜냐면 기출을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시작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시험을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나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그 1차 시험에 AB형이라고 이야기하는 80점 배점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강론의 교과목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 내용인 만큼 공부의 비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수업의 수업 실현과 연계가 되는 그런 수업의 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있지만 수업을 실제적으로 유아들과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놀이를 하는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진행을 할 때 2차를 항상 진행을 하면서 이제 초수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제 합격을 하시거나 그럴 때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이 2차에서 갑자기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기간은 사실 우리가 합격자 발표 이전에는 막 전심을 다해서 하게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붙을까?'라는 긴가민가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전심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실제적으로는 막 한 달을 앞두고 채 한 달도 앞두지 않고서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수업 실현이라는 것을 1차와 병행을 완전히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 1차는 1차 내로 몰입을 해야만 그 해에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작년에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올해 또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시험을 가장 이 매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병행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1차의 시험을 우리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미리 봐두면 연계해서 살펴보면 무엇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교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나올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에서 진행을 하는 어떤 순서의 기본 틀, 요런 것들을 함께 보면은 크게 공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아니고 그냥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병행해서 업로드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그거를 막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그 자료를 좀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국가 영역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건강안전과 법률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토탈해서 많이 출제가 되면은 5점 배점, 그러니까 대문항, 한문항에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10점 배점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평균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면 5점 정도로 배점을 두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출제가 되지 않는 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목이 이제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건강안전은 우리가 이제 7대 안전 영역에서 요약본 교재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원본 PDF를 제가 공유 폴더에 올리기는 하겠으나 원본이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도 좀 줄여서 요약한 교재. 근데 요약한 교재가 사실 팔절지예요. 왜냐면 한눈에 이 여러 자료들을 좀 비교해서 한 페이지 안에서 봐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는 좀 창피하겠지만 이것을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넓은 페이지에서 한 주제를 모아서 볼 필요가 좀 있는 그런 어떤 교재로 제가 이제 제작을 한 것을 업그레이드를 좀 할 겁니다. 작년에 제작을 했던 것을. 그리고 7대 한전은 항상 그해마다 변화하는 어떤 법률이라든지 자료가 새로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재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그해 다시 항상 새롭게 제작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도 뭐가 바뀌었는지 자료가 업데이트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법률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전용으로 올라갈 거고요. 프린트 자료 전용으로 올라갈 거고 7대 한전은 재본 교재로 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내용을 보시면 법률은 유아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있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안전 영역과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의 조항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중에서 유아교육이 좀 관련이 더 깊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선별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요. 제가 올려드린 거 말고 선생님들이 또 다시 추가하거나 추려서 보셔도 되는 영역이라고 법률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 개정놀이과정 해설이 강론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건강안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해설서에 대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분량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건강안전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제, 건강안전보다는 먼저 이제 오픈이 될 거고요. 해설서의 원본 책자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왜냐면 페이지를 두 가지를 다 표시를 드리면서 PT에 띄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론의 부록교재에서 나는 연습 문제 용어를 좀 이 부록교재를 사서 볼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이제 해설서 원본이 좀 정리가 돼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부록으로 들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부록을 구매 안 하셔도 여기 해설서 원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프린트 자료가 추가될 수 있어요. 프린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빈칸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업 자료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혼자서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같은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기출된 영역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우리가 프린트 자료로 물론 기출문제집에도 있지만 어떤 것들이 기출이 되었고 어떤 것들이 아직 안 되었나 이렇게 한눈에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공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같이 프린트 자료로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에 대해서 수업 교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논술반이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논술반은 강론반하고는 별개의 강의예요. 그래서 논술반은 올해는 이제 책자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책의 구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논술 쓰기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는 챕터 1 그리고 2009년부터 물론 시험 문제는 더 이전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문제로 지금 최근에 살펴볼 만한 것을 가장 이제 먼 내용까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2009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임용 시험의 교직 논술은 요 정도의 시험을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논술 쓰기 기본과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시고 나면은 어느 정도는 요렇게 쓰는 거다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책에는 이제 연습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습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거나 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 쓰기 기초하고 기출문제 분석이 메인이 되는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제 학원에 첨삭 게시판이 있어요. 자, 학원의 첨삭 게시판을 통해서 선생님이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자료를 올리고 저는 그것을 다운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피드백을 써서 다시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개강날까지 신청하신 분들의 데이터 목록을 받아서 그 분들을 이제 1회씩 첨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회 첨삭을 하시는데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조금 뒤에 첨삭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항상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이 수강일 날짜까지 신청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너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다 정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그 개강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강날로 신청하시는 분들까지는 수강생의 이제 1회 첨삭을 제가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그 조사를 할 거예요. 개강날 뭘 할 거냐면요. 인강을 통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학원에 요청을 드릴 건데요. 내가 이 교직 논술의 기본반에서 첨삭을 받을지 아니면 우리가 문제반 갔을 때 제가 이제 실전 문제를 내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때 첨삭을 받을지 시기를 결정을 하시라.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내주세요 하고 순서를 정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교직 논술 기본반을 진행하는 동안 첨삭을 받을지 아니면 이 반이 끝나고 나서 받을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름반의 논술반에서는 제가 개인 첨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반에서 받으신 분들로 운영을 해가지고 대표 첨삭을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반의 분들은 일단 1회 첨삭을 받으실 건데 시기를 크게 결정해 주시고 나면 그러면 제가 순서를 정해 드릴 거예요. 언제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는 개강에 대해서 다시 제가 OT를 촬영할 예정이어 가지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개론반에서 소개를 드린 내용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이런 개론반의 OT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왜냐? 지금은 이제 강론의 시작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월이 진짜 공부의 시작이다. 그리고 3월에 완전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1, 2월은 약간 준비 운동 같은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월이 진짜다. 그래서 3월은요. 제일 중요한 게 공부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우리가 좀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 3월까지는 시행착오를 좀 겪고 4월부터는 내가 세팅이 된 그 시스템으로 패턴화해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나의 성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OT 영상이 올라가고 계획표가 올라가고 나면 선생님들이 강론반에 나의 계획표를 짜서 카페에 올려주는 어떤 그 이벤트를 한다라고 공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한 열흘 정도로 잡았었나요? 제가 카페에 다시 있어요. 거기를 봐주세요. 그래서 참여를 해주시면 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표 같은 거 잘 만드시는 분이 있고 계획을 워낙 잘 짜시는 분이 있고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손을 못 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 함께 하면은 성공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주시면 선생님들의 좋아요를 많이 받으신 10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기출문제집 강론편에 이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는 중간중간 이제 교재 새로 나올 때마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실 때 좀 참고로 해주실 수 있는 것들 선생님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신 유명한 그런 공부법이지만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검색해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이름을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시간 관리를 누가 잘하느냐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누가 잘하느냐? 그래서 제가 개론반의 강의에서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연구자들이 사실 연구를 쭉 해보니까 사실 공부 시간이 완전히 몰입을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전적인 공부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진짜 공부 시간은 순 공부 시간이라고 할게요. 순 공부 시간은 8시간 사실 넘기기 어렵다. 나머지는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여름반부터는 10시간 이상이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순 공부 시간이 8시간만 돼도 성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제가 개론반에서 이 앞에 인트로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정리하는 게 사실 공부의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
몰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몰입을 할 때는 일의 성격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킹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카톡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렇게 시스템과 연결되는 거를 완전히 끊고 몰입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순간 몰입이 깨져서 다시 그 몰입으로 돌아오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교재 작업이나 문제집 작업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생각을 해내서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그 순 공부 시간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몰입을 하려면요. 중간에 누구에게 답을 하나 달아야 된다. 카톡에서. 그렇게 되면 그 몰입이 깨져서 다시 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결과물을 내는 그 순간까지 돌아오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도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앉아 있을 때는 그걸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킹과 완전히 분리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어디까지 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샜나요? 네, 그래서 결국 몰입이라는 게 몰입 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관리가 이제부터 핵심이다 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시간의 관리가 핵심인데 그 시간 중에서 몰입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몰입 시간을 확보하려면 분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개론에서 강조해드렸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의 활용. 그래서 몰입하는 시간만이 공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결국은 또 1년을 좌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자투리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커다랗게 4가지를 가져왔는데요. 2가지는 공부법이고요. 나머지 2가지는 공부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시험 가이드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험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내가 했던 행동, 그날의 상황, 이게 뭔가? 요겁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순서를 지금 제가 바꿨네요. 여기부터 해볼게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정리해서 복습 주기를 누가 만드냐면 우리가 창의성에서 배우는 유명한 사람. 여기 토니 부자, 마인드 매핑 아시죠? 그 마인드 매핑의 창시자인 토니 부자니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공부 방법이 있고요.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가지고 얘기한 복습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대표적인 공부법이라서 이 검색을 하잖아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한 영상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로 찍을까 말까는 지금 고민 중인데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한 그런 유튜버님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대표적인 2가지는 그래도 좀 보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자는 거지? 우리 공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도저히 또 모르겠다라는 분은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우리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좀 잠깐이라도 촬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거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가장 이제 공부할 때 가장 1차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근데 우리 공부에서 막 100% 좌우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에빙하우스가 망각곡선을 만든 그 연구의 데이터는 완전히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요. 단순 암기의 영역을 가지고 한 연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충실하게 하면서 한 공부에는 반드시 이 망각곡선의 그래프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공부 영역에서는 단순 암기를 해내야 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내용을 쪼개서 다룬다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갈 때는 아는 것이 필요해요. 자, 어쨌든 이 그래프를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1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공부를 그날 한 것에서 33% 1시간만 지나도 절반이 거의 날아간다. 그리고 1일이 지나면은 33% 정도가 남는다. 그러면서 점점 기억에서 사라져간다. 근데 우리는 정보 처리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다른 많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이 반복학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중간 루트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반복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이 익숙해지도록 내 것 체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반복학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회독을 한다. 그 반복이 핵심이 이제 회독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독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뭐 형광펜 공부법이라든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는다든지 속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정독을 하는 것이 답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공부한 내용이 익숙해지도록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 기억으로 갈 때 복습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에빙하우스의 완곡곡선은 14714 공부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30까지 30일 이게 원데이, 포데이 이렇게 데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는 공부법인데 나중에는 주기를 늘려가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14까지 그러니까 2주를 실행을 해서 패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패턴화해서 그것을 패턴화한 다음에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부법이고요. 반복에 최적화된 복습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패턴 만들기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검색해서 시청을 해보신 다음에 계획을 짜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속도도 점차 이제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라보는 공부법은요. 1차원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다루어야 되는 총량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서 내가 나누어서 다룰 것이냐 이거를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우리 스케줄표가 올라가면요. 한 과목이 끝나는 날짜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거를 차차 늘려가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가지고 토니 부자는 요런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5분, 60분, 30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업을 50분 수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5분, 60분은요. 꼭 요 시간대를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으로 해야 된다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공부의 분량에 따라서 시간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50분 수업을 했다. 그럼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앞에서 했던 내용을 아주 빠르게 그냥 5분 정도 샥 훑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차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당일에 1시간 정도, 최소 1시간 정도를 그 전체 수업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 동안은 일주일간 배운 내용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짜르르 돌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심화하는 공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유지하는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심화하는 공부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돌리는 전체적인 기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의미 있게 이해를 잘 해서 기억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어요. 근데 단순 암기의 영역은 이러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쪼개서 돌린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는 전체 복습의 계획을 돌리는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는요. 요 두 가지의 리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계획을 반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요게 있어요. 시험 가이드 학습법과 리허설 효과.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자, 시험 가이드 학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메타인지라는 것이 시험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1등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그건 그냥 그 기본값이라고 봐둘게요. 그랬을 때 누가 더 빨리 잘 이렇게 목표를 이루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위인지 메타인지라고 했을 때 이 시험 가이드 학습법은요. 시험을 보는 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입니다. 자, 시험을 보는 날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한참 뒤돌아서서 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공부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또 그 시험 당일에 내가 어떤 패턴으로 무슨 실수를 했었고 하는 것들을 또 사람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시험에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상위의 개념으로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의 흐름, 상황을 모두 기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모의고사라는 시스템도 있고 뭐 학교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그 시스템을 가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모두를 기억한다. 즉 시험 보는 날 시험 보자마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학습량 외에도 우리에게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주 많은데 시험을 보는 세팅 속에서 메타인지를 했을 때 이런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내가 주로 하는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쭉 읽어가지고 A를 답이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막판에 B로 막 바꿔서 틀린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 방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철저하게 기록을 한번 해보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하잖아요. 근데 상담학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나는 블랭크이다. 여기를 한 50가지 문장으로 채워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50가지를 채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50가지, 100가지를 채워보면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시험 세팅에 대해서 내가 시험 보고 나와서 그날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메타인지를 하면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즉시 기록을 모두 다 해둔다라면 그거는 또 다른 관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계획을 세우는 학습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할 때 물론 마음도 힘들지만 어떤 마음이 공부를 못하게 만드냐면 나는 이걸 다 아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해야 되는 것을 시험장에서 만약에 못 쓰거나 틀렸어요. 근데 답을 보고 나니 아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주 냉정하게 모르는 것으로 체크를 해버리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그건 모르는 거다. 그러면 공부는 2번 하던 3번 하던 할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마음이 가장 방해가 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매해 새로 더 뭔가 더 들어갈 게 있어요. 공부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그냥 다 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시험 보는 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만의 옳은 방식을 찾아가자.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장에서 너무 극도로 긴장을 해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1등의 실력인데 사실은 중간 점수의 선생님이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아슬아슬하게 붙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시험장의 긴장을 유독 많이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리허설 효과라는 것이 실제 있는 방법입니다. 자,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시험의 불안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리허설 효과라는 건 이거예요. 구체적인 상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결책을 찾는다. 내가 극도의 모든 장면을 상상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봤다라면 시험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상황도 내가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올림픽에 참전하는 선수들, 선생님들이 온 평생을 운동을 해왔어요. 근데 그날의 잠깐의 시합으로 모든 게 결판이 나요. 그러면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력 발휘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운동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이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예를 들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상상하는 거예요. 종료 3분 전 답안을 밀려 쓴 걸 발견했어. 이런 모든 것. 당황이 되는 모든 상황을 상상해서 대처했다라는 시나리오를 써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당황될 게 뭐 있겠어?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당황되는 문제도 풀어보고
애매하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어떤 시스템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모든 시나리오를 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에게 모의고사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문제를 더 많이 주세요."라고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용기를 드리는 것도 일정 분명히 섞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당황이 되는 상황까지 연습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이거를 뭐 짝꿍 선생님이 있으면 둘이서 별의별 상황을 다 상상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잠들기 전 뭐 리허설 시나리오 상상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든지 뭔가 1년 동안에 차차 상상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허설 효과는 예측에 따른 통제감을 향상시켜 준다. 자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 요건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해 봐서 대비를 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또 너무 많이 메시지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 습수가 되는 게 아니라서 차차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수강생 전용 자료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면 애플리케이션은요. 건강안전과 개론 강론의 퀴즈가 있는데요. 개론 강론의 퀴즈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어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개론의 발달 이론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차차 이 업데이트를 계속할 거예요. 자 그리고 건강안전 퀴즈는 강의 시작 후에 3월 말부터 내용이 전체적으로 혹시 법률이 바뀐 게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점검한 다음에 이용하시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제가 보통은 시험 전날까지 열어 두니까요. 1년 내내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휘력 캘린더도요. 현재 놀이지도까지 이북 사용이 가능한 형태이고요. 어 학원에 접속하시면 안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인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교재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지스쿨의 출판사를 통해서 제가 출판을 하면 이북이 등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왜 복사 자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교재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스쿨에서 출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북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건 프린트 자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종이책 인쇄를 이제 제가 할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인쇄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건강안전의 팔전지부. 자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인쇄가 들어가야 선생님들한테 배송도 어쨌든 나눠서 배송하는 것보다는 같이 배송하는 형태가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다시 안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종이 책자는 일단 제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임장생분들은 배송비를 결제를 해 주시면 되고요. 학원에 오시게 되면은 직접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활용 가이드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 가이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나서 활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 해야 될 게 많은데 뭐가 또 있어?'라는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또 있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돕는 지원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이드 영상을 보고서 이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론관이 아니죠. 스케줄표 지금 보시면요. 스케줄표 오늘 OT 영상 업로드하고 있고요. 촬영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랑 요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은 아무래도 이 수업 그 교재 진행하는 그 구간을 쪼끔 줄였어요, 내용을. 자 그리고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뭐 볼 게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놓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활용 방법도 지금 스케줄표의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이게 똑같은 게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질문이 있을 때는 25년도 라이브 질문 게시판에 이게 강론, 개론, 그리고 기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셔 가지고 기출에다 강론 올리시고 그러면 그것을 저에게 옮겨 주시는 조교 선생님이 그 질문을 누락시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우리가 정신을 잘 똑바로 차려 가지고 '내가 지금 강론 게시판 맞나?'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질문을 올려주시는 양식과 안내 사항이 있어요. 이 안내 사항을 꼭 지켜 주셔야 우리가 모두 함께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론반은 물론 끝났지만 이제 라이브는 별개로 지속을 할 거고요. 기출방 기출분석반 강의는 이제 기본 이론반은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론반하고 라이브를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출 문제는 제가 그 다음 주차 시작할 때 앞에까지 올라왔던 거 제가 다루고 그냥 시작하는 방식으로, 왜냐면 기출분석반은 또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라이브는 수강생 링크를 그때그때 이제 전송을 드립니다. 문자로. 그래서 참여하셔도 되고, 직접 질문을 이제 공부 질문이나 개인 질문 하시고 싶은 분들은 내용 다 다룬 다음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라이브 참여하셔도 되고, 라이브는 그냥 저장이 돼가지고 다음날 학원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요. 라이브 시간은 전혀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습에 대해서도 인제 안내 드리면, 우리는 이제 스타벅스 건물인데요. 그 옆에 이관이 있어요. 이관에 보시면 자습실이 있어서 제가 "이거 신청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도착하는 순서대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공간은 이 옥상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넓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한번 어떤 곳인가 둘러봤는데 다 공부를 하고 계셔서 이렇게 하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사실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이렇게 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강 선생님들 상담은 제가 미리 이제 신청하시는 분을 그다음 주차에 그룹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지난 해에는 강제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더니 그룹에서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그 전주까지 신청을 하셔서 신청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정보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그것을 제가 그룹 미팅으로 그 다음 주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상담을 할 건지 개강 1회, 그러니까 토요 1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여기서 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여기가 요일에도 열립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요. 오늘은 하지 말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죠. 걱정이 많고, 강론에서 왜 계획이 중요하냐면, 왜 시간 관리가 핵심이냐면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끝낸 건 많은데 제대로 끝낸 것이 없다. 이거 위험해요. 저 요런 분들을 꽤 봤어요. 그래서 그냥 한다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정말 했나를 체크할 수 있는 게 6월까지의 시간이 가장 시간 확보가 그래도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끝낸 개수만 많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회독 자체의 횟수에 너무 집중을 한다든지 그거 조금 위험해요. 자, 그래서 조급해지지 말자. 네, 그리고 멀티태스킹과 병행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료를 막 모으고 너무 많은 스터디를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계획을 너무 많이 짜고 이런 것들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무너지면 괜히 실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소한의 계획으로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아이들 편식할 때요. 그리고 아이들이 밥 잘 안 먹고 그럴 때 진짜 조금 너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거기에서 성공 경험을 늘려가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왜냐? 그게 자율성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계획으로 늘려가는 게, 너무 많은 계획을 늪에 빠지면서 다시 에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유를 가져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차 늘려간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험식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이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이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 실력이 늘고 있는지 막연함, 요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100% 확신을 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고 하려면 이 모든 게 걸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여백을 두고 계획표를 만들고 실행하고 바꾸고 수정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강론의 OT를 마무리 짓고 토요일 날 직접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고요. 토요일 날 뵐게요.